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령의 방송인인 송혜 씨가 30년이 넘게 진행해왔던 이 노래자랑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 자리에서 30년 넘게 무언가를 해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진행자 덕분에 또 그 프로그램도 역시 더불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 프로그램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고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2부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고 시작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여름 날씨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조금씩 땀이 나던데 혹시 여러분의 부동산에도 그런 땀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고민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재용 전문가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재용 이사입니다. 요즘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좋은 뉴스들이 드디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민주당에서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의한다고 하네요. 예, 그뿐만 아니라 기존 공시지가 6억 원 초과되는 주택의 그 재산세 부분의 어떤 상한율, 예, 그 부담 상한율이 있거든요. 그게 현행 30%입니다. 현행 30%가 굉장히 좀 과도하게 좀 책정돼 있다는 그런 불만을 의식했는지 그것을 10%로 축소하는 정책도 이번 입안할 거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이제 하나씩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죠. 예, 자, 신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 공급이죠. 예, 주택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이미 인수위 TF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확정안을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8월 17일 이전에 발표하겠다. 그래서 아마 여름 전에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을까요? 분명히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혹은 도심 재생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한꺼번에 묶음 세트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뉴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 혹은 어딘가 내가 아파트를 갈아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발빠르게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 투자의 중요한 키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제가 확실한 해결책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것 성공 투자의 중요한 키워드긴 하겠지만 거기에 하나 더 전문가의 검증이 겹쳐진다면 조금 더 신중하고 또 안전한 투자하실 수 있겠죠. 저희 언제나 그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전문가의 답변 드릴 거고요. 자, 앞서서 부동산 시장에 좋은 뉴스들이 좀 들려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데 이 새로운 정부와 서울시 하에서 좀 추진하고자 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가 조금은 늦춰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주체, 정부와 서울시 모두 속도 조절론을 좀 꺼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재개발과 재건축 요즘 정말 관심 많은 키워드잖아요. 이 이야기부터 좀 핵심 이슈로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사님 바로 좀 전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 아나운서가 제대로 짚어주셨어요. 서울시와 국토부가 처음에는 바로 시작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집값이 재건축 완화해주고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 안전정밀 진단 없이 바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선거 공약이 나오자마자 일기 신도시, 특히나 분당, 일산 이런 일기 신도시 값이 들썩였고 분당에서는 순식간에 4억 5억이 올랐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라든가 새로 이제 신임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좀 조절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정책을 내기는 하는데 이 재건축에 관련된 것들은 언제쯤
예, 내년 상반기 정도에 입안하겠다라는 뉴스를 내보냈고요. 자, 2030 우리 신세대들 흔히 요즘 MZ 세대라고 그러죠. 밀레니얼 세대 그다음에 뭐 그 저쪽에 또 G 제너레이션 G 이런 신세대들의 어떤 양극 자산 양극화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건 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이제 그 소비 여러 트렌드를 조사하면서 나왔던 통계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바로 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조금 뒤에 내년 상반기 중에 이런 기준을 다시 제정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벌써 6개월에 대한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이 과열될 거를 우려해서 재건축에 대한 진단 기준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제가 볼 때 너무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늦추면 공급에 대한 부분들, 예,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 재건축으로 갈 건가, 혹은 리모델링으로 갈 건가 고민하는 많은 그런 재건축 단지들 혹은 리모델링 단지들 서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기다리자, 아니다. 기다릴 수 없다. 빨리 가자.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점이죠. 저는 일부 전문가는 이거 속도 조절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차하면 안 된다. 왜? 공급이 지금 메말라도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지체하면 안 된다. 결국 이거 내년에 상반기에 얘기하고 하반기에 준비해서 실행하게 되면 이번 정권에서 과연 재건축 제대로 정착이 될까요?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완화 시점 놓고 당내에서도 현재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빨리 가자 늦게 가자 서로가 지금 저처럼 저의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듯이 충돌하고 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불안한 시장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번처럼 뭐 중장기 과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하겠다 했으면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언어 잘못 선택하고 뭔가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뢰감 상실하는 중요한 키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은 이런데 사실은 재개발에 관련된 건 어떻습니까? 재개발에 관련된 거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정말 박차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재건축에 아파트가 뜨기 시작하니까 아파트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단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재개발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동네를 갖다가 신속으로 갈 거냐, 역세권 시프트로 갈 거냐, 3080 공공재개발로 갈 거냐, 모아타운으로 갈 거냐 그런 것만 결정되면 바로 갈 수 있고 바로 공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이 가능한 것을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 예, 여기 부분은 막지 말고 빨리 가자라는 지금 그런 의견들로 지금 압축되고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30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누구는 금수저네, 누구는 흙수저네, 뭐 이러한 이상한 용어들 쓰면서 아니 금수저나 흙수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부의 대물림을 어떻게 막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재산을 모아서 그 집안이 부의 대물림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리냐고요. 하지만 그런 가진 자가 아닌 뭔가 청년으로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뭔가 하려는 그들에게 공정 사다리를 줘서 사다리를 타서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게끔 뭔가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공정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어떤 새로운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청년주택, 신혼부부들 혹은 생애 최초 주택자들에 대한 LTV뿐만 아니라 DSR마저도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가계대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만 제 개인적인 전문가 입장에서는 DSR 대출 풀어줘서 이런 청년들, 그다음에 무주택자들, 생애 최초,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위해서는 과감하게 풀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토대 이런 걸 시스템적으로 빨리 마련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금 통계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통계 속에서 빌라라든가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더라? 결국 대다수 주택 매수자들 보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 빌라도 마찬가지 누군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일부는 부모님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있더라. 예, 그게 꼭 증여가 아니더라도 보태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식들이 뭔가 독립할 수 있게 제대로 쓸 수 있게 그래도 집 한 채 하나 가질 수 있게 20억, 10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면 향후에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빌라라도 재개발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부모 찬스라도 활용해서 지금은 가져야 될 그런 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 통계상 결국은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자식 혼자 하기 힘들다면 부모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런 통계자들이 나왔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고민하고 싶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공정사다리 그리고 자식이 안 된다면 부모님이라도 도와주셔야 되는 이 현실 다시 한번 여러분 짚어보고 가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결국 윤석열 정부 전에 바로 후보 시절이었을 때 그리고 당선인 시절이었을 때 내놨던 여러 가지 공약들이 빈 공약이 되지 않고 정책으로 빠르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도 늘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항상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고민 생기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 고요. 전화나 문자로는 내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끄럽다. 나는 더 긴 이야기를 전문가와 좀 투자 상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양재용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또 어떤 이야기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이사님 자세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려요. 네, 요즘 뭐 코인 때문에 뉴스가 거의 도배다다시피 하더라고요. 예, 뭐 58조 원이라는 네이버 여러분 아시죠? 네이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데 거기에 시총이 44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58조 원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안전자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어떤 개인은 18억을 그냥 순간에 일주일 만에 다 날렸다고 이렇게 좀 SNS에서 뜨고 있던데 여러분 평생 벌은 소중한 자산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늘리려면 안전자산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정말 부동산 이쪽 안전자산 쪽에서도 내가 소액을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망성 있는 곳 그런 투자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그런 1대1 상담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소액 투자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를 가지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곳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소액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1억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나에게 소중한 1억, 조금 더 안전한 실물 자산에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으로 1대1 대면 상담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또 방송 통해서 무료 상담 필요하다 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셔도 친절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해서 또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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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네. 제가, 재개발 이제 막 시작 아직 조금 말이 없는 곳에, 네. 서울에 1억이나 1억 5천 정도의 투자금으로 그냥, 조금 유망한 곳을 한번 안내받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의 재테크를 좀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유자금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재개발 네. 좀 가능성이 있는 좀 초기 좀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서울 네. 지역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사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네, 방송 보고 있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민이 지금 근데 많으신 것 같아. 그래도 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네. 부모님들이 이렇게 시청자님처럼 내 네. 딸, 내 아들을 위해서 뭔가 좀 고민을 많으세요. 예, 네. 사실 이 방송은 우리 시청자님은 혼자 보실 게 아니라 따님도 네. 보셔야 되고 사위도 보셔야 되고 아드님이나 자녀분이 같이 보셔야 돼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네.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민하고 이 시간에라도 전화하고 물어보고
찾고 이거 알아야 돼요. 예, 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새끼들 키워놨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다 잘나서 자기가 큰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이 마음 그대로 따님도 혹은 따님의 나중에 2세들도 아마 그대로 닮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는 내림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마음 제가 잘 알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지금 재개발지 보신다고 했는데 어디 뭐 지역적인 데 관심 있거나 혹시 발품 파신 데 있으세요? 아니 지금 뭐 너무 세금이 뭐 여러 방면으로 네. 조금 안 편해서 네. 제가 뭐 별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시구나. 임대 사업자 네. 안 내면 취득세가 너무 비싸고 그렇죠. 네. 딸이 기존에 집이 있어서 네네네. 근데 조금 외곽에 있어서 네네. 앞으로 직장도 이제 하고 그래서 좀 중심부로 들어올라는데 근데 취득세가 너무 비싸고 임대 사업자 내려고 하니 직장이 또 말씀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네네네. 약간 공직이라서 네네네. 임대 사업자 내는 게 약간의 뭐 그는 허가 절차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업무가 좀 안 나서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조금 어떻게 상담을 받아서 네. 길을 좀 알아볼까 싶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하고 인사할 때는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셨는데 이 세금 얘기 나오니까 저하고 얘기하실 때는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셨는데 이 세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운이 축 빠지셨어. 근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러신가요? 기운 빠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화 잘하신 거예요. 자, 취득세 1가구 1주택인데 딸이 지금 한 채의 집이 있다고 치면 두 채를 가지면 이제 8% 정도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거고 세 채일 경우에 12%예요. 자, 그럴 때 저는 어떤 대안을 맞았는다? 뭐 지역 같은 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8% 이거 부담 많이 되고 12% 부담돼요. 만약에 투룸을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이 투룸이 이래서 4억이었어. 자, 투룸 신축 4억짜리를 투자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이 취득세가 3,200만 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 5억짜리라고 하니까 4천만 원이야. 그리고 12%를 내면은 세상에 이게 4천만 원도 넘어서 나중에 6천만 원까지 내야 되네. 자, 상당히 이거는 지난 정권에서 전 정권에서 못 사게 바로 시청자님 같은 분을 타겟 삼아서 압력을 막 가한 거죠. 집 못 사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샀을까요? 이런 때 우리가 쓰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세금 무서워서 집 못 산 사람들은 후회하는 거죠. 당시에. 왜 그랬을까요? 아까 재개발지 말씀하시잖아요. 전임 방송에서 보니까 이 전 방송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누군가는 또 뭐 어디 한강변에 자양사동을 샀고 용산을 사고 어디 샀는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 8% 냈어도 그 상승폭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우리 이런 때 쓰는 속담이 뭐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죠. 장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부분 당연히 부담되죠. 무슨 3천만 원을 내고 5천만 원씩 냅니까? 그러나 그것도 아셔야 돼요. 조삼모사라는 게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라고 해요. 오케이, 세금 낸다 이거죠. 정부에 3,200만 원 세금 냈지만 나중에 파실 때 양도세를 낼 때 이 부분은 빼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의 빌라를 샀고 어떤 재개발지를 샀는데 거기가 나중에 4년, 5년 뒤에 1억도 안 올랐을까요? 아니요. 요새는 4년이 아니라 1, 2년 만에 몇 억씩 올라가는 데가 숱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지 전성시대인 거고 재개발지 빌라를 투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자, 여기에서 만약에 12% 이거 정말 부담되죠. 이런 때 뭐를 해야 된다? 시청자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임대사업자 내자. 그리고 이게 아까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어떤 직장 있을 때는 뭐 위에 상사한테 컨펌도 바꿔야 되는데 전임 정권에서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또 분위기 다릅니다. 예전에 LH 토지 사건 때문에 이런 게 좀 많이 커졌었는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많이 완화됐고요. 자, 임대사업자 내게 되면 또 세금 혜택, 취득세 할인 혜택을 받잖아요. 85%.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아까 우리 시청자분이 얘기한 대로 자, 첫 번째 세금 무서워하지 말자. 나중에 양도세에서 충분히 다시 받기 때문에 처음 낼 때 부담스럽지만 과감히 세금을 부담스러워하지 말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자. 그리고 이번 인수TF팀에서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임대사업자 혜택을 부활시켜주겠다.
그리고 단기 4년 8 지금 10년이 있는데 단기도 한번 마련이겠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부활시켜주면서 59제곱미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의 빌라라든가 이런 다주택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주겠다? 주택수에서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되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같은 분들은 고민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세금 문제 말씀드렸고 임대사업자 부분 말씀드렸고 향후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새로운 정권에서 준비하고 있다. 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 가서 보셔야죠. 서울 중심부 아까 얘기 잘하셨어요. 중심부에 혹시 하고 싶은 데 있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아직 못 알아봤어요. 만분이. 이 고민이 크다 보니까 어딘가 중심부에는 해야겠는데 못 알아보셨거든요. 그러시면 이 중심부 제대로 찍으셨어요. 중심부 중에서도 지금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역도 중에 뭐 많은 분들이 아까 뭐 한강변, 서울 도심의 용산, 뭐 노량진, 뭐 청량리, 왕십리, 그다음에 뭐 중구 이쪽에 뭐 종로구 이런 데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재개발지를 뭐 창신동 일대부터 시작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중심지 좋습니다. 그러나 청량리라 한들 혹은 왕십리라 한들 종로구 무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신동이라 한들 인이동이라 한들 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요거 머릿속에 꼭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뭘까요? 노후도 요건이 충족됐느냐. 이 노후도 요건이라는 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노동수 연면적, 접도율, 호수 밀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과소필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시고 가셔야 돼. 두 번째 중요한 거 뭐다? 주민들의 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과연 재개발하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그러려면 추진위원회나 준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설립되고 플랜카드 걸리고 열심히 걷고 있느냐. 근데 거기에 정말 뒷다리를 잡는 한 3가지 악조건 그런 요소가 있죠. 뭐죠? 대형 종교단체, 그다음에 대형 시장, 그다음에 대형 상가. 이런 어떤 단체나 시장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이 함께 거기에 있으면 이 주민 의지가 강하고 노후도가 요건이 다 충족돼도 항상 안 되더라. 장이 19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 처분 계획인가 다 나고 나서 무려 3년 넘게 4년 가까이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멈추고 있죠. 멈춘 이유가 바로 이 3가지 요건들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투자할 때 제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이런 거 꼭 명심하시고 도심 중심부에서 발품을 파셔야 돼요. 시청자님. 발품을 파시고 임장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어디를 봤다. 아까처럼 어느 지역에 어디를 봤고요. 강남에 어디를 봤는데 반포동을 봤는데 노후도가 안 맞추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 제가 좀 더 그다음 단계로 중심지 중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보셨던 그런 지역 이외에도 더 좋은 곳을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까 같은 그런 본인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 하나씩 해결하시고 그다음에는 뭘 어떻게 하셔야 된다? 발로 뛰셔야 돼요. 현장 보셔야 돼요. 현장 보시고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런 공부가 다 된 상태에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좀 더 확실한 곳으로 찍어드리고 투자 전략과 방향을 다시 한번 짜드리고 제가 해결책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너무 세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조언과 함께 서울 도심권의 임장 계획 좀 세워보시라 조언 드렸으니까 자녀분과 함께 좀 다녀보시고 조금 줄여지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문의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 드릴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지금 수원시 건성구 금곡동에 네. 금곡 LG 아파트 한 24년 차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2018년도에 인천 주안 4구역 입주권을 매수해가지고 네. 네, 올 8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그거 문의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수원 권선구의 금곡 LG 아파트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이제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하시고자 2018년에 인천 주안 4구역에 입주권을 매수하셨고 여기에 지금 입주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지요? 네네. 네, 8월에 좀 이사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네. 이사님과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전 국민이 이제 다 공부를 하고 전 국민이 부동산 성공 투자의 전략을 짜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이제 투자 잘하셨네요. 예, 투자 잘하셨고 지금 보니까 주안 4구역 지금 투자하셔가지고 네. 이제 결국 이제 올해 8월이라고 그랬었죠 아까. 네, 예, 네네. 8월에 입주를 한다. 이제 여기 지금 주안 4구역은 그 인천시 미추홀구 그쪽에 네. 있는데 자, 이 미추홀구가 이제 구도심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네. 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과거처럼 지금은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만 자, 어땠을까요? 이쪽에 하객지구 있잖아요. 하객구역. 예, 네네. 하객 1구역에서 4구역까지가 또 열심히 지금 재개발 달려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주안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주안도 주안 1구역에서 또 4구역이 열심히 달려가서 지금처럼 재개발 한창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다? 요 지역들이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실 변화가 있는 곳이고 미래 가치가 뛰어난 곳이죠. 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값은 당연히 같이 상승하거든요. 근데 딱 한 곳만 되는 게 아니라 하객구역, 그다음 1구역, 4구역, 주안 1구역, 4구역 모두 다 지금 들썩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유하셔라. 그래서 8월달에 당연히 이쪽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좀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수원에 있는 금곡의 LG 빌리지 여기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도 이제 가격이 그래도 많이 상승했어요. 특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호매실역 인근으로 신분당선이 뚫린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다른 호재들도 많이 있지만 그 하나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거 나오면서부터 쭉쭉쭉쭉 올라갔고 작년까지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가격이 올라갔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 저는 과감하게 주안 4구역의 신축 아파트는 가져가시면서 지금 금곡 그 LG 그 빌리지는 지금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새로운 물건을 찾는 게 맞다. 이 새로운 물건을 찾을 때 사실 이 금액이 서울 도심에 들어오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뭔가 좀 레버리지라든가 은행 대출이라든가 뭔가 좀 더 있어야지만 서울 도심 쪽에 좀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혹시 자녀분이 목소리가 이제 좀 어리신데 자녀분들이 어떻게 중고등학생인가요? 아니, 둘 다 결혼했어요, 전부 다. 아, 그러세요. 목소리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으로 보이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예. 그러면 자녀분들이 결혼했으면 그러니까 자녀분이 한 몇 분 계세요? 몇 명인가요? 예, 두 명인데 둘 다 자기 집 있어요. 아, 그래요. 아우, 네. 제가 보니까 전화하실 때부터 이 투자 전략 뭐가 가장 내 자산을 재테크를 더 부풀 수 있느냐 이 질문 자체부터 좀 틀린데 자녀분들도 좀 성공했네요. 그러면 과감하게 저는 뭐라고 하고 싶냐? 일단 지금 시청자분 명의로 어차피 또 주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된다? 아파트를 새롭게 서울 도심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한 2개 정도를 나누어서 약간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꼭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다. 아파트도 있고 아까처럼 뭔가 재개발지의 빌라, 소액 투자 가능하잖아요. 재개발지에 있는 빌라를 또 한번 투자를 해보자. 재개발지 빌라가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쪽에 뭔가 분산해서 내 금액을 조금씩 분산해서 해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토지 투자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유, 그거 묻어가지고 한 10년, 20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런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장기 10년, 20년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재개발 빌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녀한테 해주고 기다려라. 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10년, 20년을 기다립니까? 과거처럼 재개발지 무슨 한남 뉴타운처럼 20년, 장인 뉴타운처럼 30년 이러지 않거든요. 이제는 신속통합기획 혹은 모아타운, 모아주택. 그래서
5년, 6년 내에 뭔가 모아타운은 4년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의서만 제대로 걷어오고 주민 의지만 있다면 가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토지도 뭔가 개발 호재가 확실하고 이쪽 지역들이 뭔가 정말 뭐 그 앞에 도로가 나거나 고급 일자리가 나던가 이런 걸 꼼꼼히 따지다 보면 투자할 곳은 많습니다. 너무 장기로 투자하지 마셔라. 황금성이 좋은 뭐든지 황금성이 있고 인기적으로 가다. 그게 상가가 되든 토지가 되든 혹은 재개발 빌라가 되든 마찬가지죠. 아파트도 보세요.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제일 좋다고 그래 사람들이 대부분요. 아우 여기 공기 좋고 산책하기 좋고 쇼핑센터 있고 인프라 잘 갖춰졌다. 그러나 남들이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항상 어떻게 된다? 남들이 제3자가 인정해 주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근곡 빌리지를 매도를 하시고 아까처럼 새롭게 만약에 금액을 좀 더 아까 레버리지를 개인적으로 제가 그거는 이제 뭐 방송이니까 물어보지 못합니다만 레버리지 활용해서 이 7억에 한 7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 30평대면 그러면 그 정도의 금액에 뭔가 보태서 뭔가 더 투자할 수 있는 서울 도심 내 투자 전략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 이 금액을 좀 나눠서 아까처럼 재개발지 빌라를 좀 찾아서 하나 툭 던지고 또 나머지 상가나 토지나 이쪽에 분산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적으로 이뤄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지는 어디, 상가는 어디, 그다음에 재개발지 빌라는 도심 내 어디 수원이셨죠? 이제 주안 4구역 제대로 투자하셨으니까 서울에 투자하십시오. 4구역 그 이상에 당연히 여기도 좋습니다만 주변의 아파트 값이 새로운 재개발지의 아파트 값을 좌지우지하죠. 청량리 지금 30억이 나오고 왕십리 20억, 30억이 나옵니다. 노량진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서울 도심 속에서 충분히 투자처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자. 짜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1대1 상세히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수원의 아파트는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좀 빠르게 매도 계획 실행해 보시고 그 다음 투자는 조금 분산 투자해보자라는 조언에 맞춰서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풀어볼까요? 네, 제가 그 서초동 네. DK 밸리뷰시티에 거주 중인데요. 네, 네, 이게 지금 가격이 너무 안 올라서 네.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1가구 2주택이 좀 부담이 돼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팔고 서초동을 팔고 재개발을 할지 아니면 가지고서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할지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서초동에 지금 엘리뷰시티라고 말씀 주셨나요? 네네. 네, 엘리뷰시티. 이거 오피스텔인가요? 네, 밸리뷰예요. 아, 델리뷰시티. 네네.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네. 두고 새로운 재개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이걸 매도하고 다시 좀 투자 계획을 세우느냐 어떤 네. 게 좋은 방법일지 한번 이사님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제가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참 특이하게 오늘 또 네.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세금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하네요. 참 네. 전임 정권에서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방금 전 시청자님도 그렇고 아유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계속 만드는 거죠. 왜 세금이 가중되고 또 뭐 지금 보니까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 직장인 네. 월급 받아가지고 세금 내다 보면 아까처럼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1가구 2주택으로 해야 될까? 근데 네. 더 이제 또 화나게 만드는 거는 내가 이거 뭐 누군가의 이제 소개로 여기를 샀겠지만 여기 지금 남부터미널 있고 네, 맞아요. 남부터미널 여기 있으면 보세요. 이 남부터미널 근처에 오피스텔 가격 오른 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오피스텔이 왜 가격이 안 오를까요? 이 주변에는 이 오피스텔이 네. 천재예요. 그리고 이 과거에 이 신성 오피스텔 밑에 쪽 이쪽이 다 뭐죠? 이쪽에 가서 보시면 전부 다 상업지대예요. 아, 뭐 네네네. 어마어마한 뭐 그쪽에 그 음식점과 상가들과 과거에는 술집들도 많았고 그런 게 대단히 좀 그런 지역이었죠. 대부분의 그 터미널 인근에는 용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약간 좀 유흥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은 이제 그 유흥시설들이 다 없어지고 다 과거에 뭐 모텔이 있었거나 무슨 거기에 호텔이 있었거나 아까처럼 술집이나 이런 오래된 상가 건물들을 다 때려부시고 이제는 새롭게 뭘로 탄생한다? 다 오피스텔로 탄생한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요.
오피스텔 천지입니다. 예, 오피스텔 천지입니다. 자, 남부터미널이 자 이것도 오래됐기 때문에 남부터미널 여기 계속 얘기 나오죠. 이거 뭔가 이제 새롭게 이쪽도 뭐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탄생해야 된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이게 이제 서울시 게 아니라 개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거죠. 이 얘기 나온 지가 얼마인데 지금 그래서 여기 계속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첫 번째 아까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오피스텔이 가격이 계속 갖고 있는데 별로 올라가지가 않는다. 남들은 아까처럼 뭐 재개발 이슈가 나오고 뭔가 이슈가 나와서 가격이 막 계속 올라가고 동의서만 걷어도 뭐 몇 억씩 뛰고 어디에 뭐 접수했다가도 또 가격이 뛰고 나중에 입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 보이는데 얘는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할까요? 첫 번째 질문. 아니요. 당장 매도하십시오. 당장 매도하십시오. 갖고 계실수록 시간 비용, 기회 비용, 시간의 기회 비용을 여러분 날리는 거고 시청자분이 그다음에 두 번째 기회 비용뿐만 아니라 마음병 생깁니다. 마음병 생겨요. 예. 스트레스 받아요. 왜? 항상 행복은 상대적이라 얘기하잖아. 똑같이 네. 투자해가지고 누구는 남부터미널 앞에 오피스텔 샀는데 누구는 아까처럼 막 서울 도심에 빌라를 샀더니 아파트권 받는 데네? 경기도에 가가지고 5천만 원도 투자 안 했는데 저기는 아파트를 받고 있네? 뭡니까? 서울 도심에 한 것까지는 잘했지만 제가 볼 때는 타겟이 잘못됐다.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오피스텔들이 모여있는 상업시설들이 아니라 재개발 물건지를 살려면 오래된 빌라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들. 대형 상가, 대형 시장, 대형 종교단체가 없는 곳을 찾아서 노후도 요건이 맞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게 맞고 여기는 바로 매도하시고요. 매도하고 새로 갈아탈 수 있는 재개발지를 찾는 게 맞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왜 가격이 안 올라가느냐 하면 왜 남부터미널하면 강남이고요. 왠지 젊은 층들이 많이 살았어요. 과거에 여기 보시면 그 오피스텔 중에서도 평수가 큰 것들 월세 막 150, 200만 원 지금 5, 6년 전 얘기예요. 굉장히 많았고요. 호황을 잃었어요. 그러나 최근 한 1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시설들이 다 허물어지고 모두 다 지금 오피스텔들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과다한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최대 약점은 뭐죠? 10년에서 15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15년이 거의 그 최고의 하이라이트 선인데 15년 넘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타워팰리스도 보세요. 그 잘 나가던 주상복합 타워팰리스도 15년, 20년을 넘어가면서부터 가격이 거의 정체돼 있었거든요. 중요한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월세 받고 여기를 가지고 있다. 내가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거는 개인의 희망 사항일 뿐이고 나중에 그 희망 사항은 뭘로 변한다? 희망 고문으로 변하고 희망 고문 마음의 병으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새로운 재개발지를 찾아보는 게 좋다. 아까 재개발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도심의 중심부에 찾아보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요소 제가 오늘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노도 요건과 주민 의지와 그다음에 악조건 세 가지 그것을 한꺼번에 고려하면서 재개발지를 찾으면 성공 투자할 수 있다. 지금도 힘내십시오. 왜? 우리 보니까 되게 젊으신 분이신데 충분히 다시 점프할 수 있고 이거 그래도 많이 까먹지는 않았잖아요. 투자 잘하신 거예요. 투자에 하나의 볼 때는 경험을 쌓는 거지.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소중한 경험. 내가 한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도약할 수 있는, 점핑할 수 있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하시고 투자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부해보시고 임정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서울 도심 꼭 찾아보면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1대1 확실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보유하면서 재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매도한 후에 재투자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매도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나 세금 이야기 직접 이사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활용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사님 다시 한 번만 안내 부탁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또 젊은 분 혹은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많이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일부에서는 막 폭락하지 않겠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그냥 양극화로 가는 거 맞고요. 그중에 공급이 지금 없어요. 그렇다면 이 공급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 재건축
오래 걸립니다. 그나마 리모델링도 지금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재개발밖에 없어요. 근데 재개발할 수 있는 서울 도심 내 인기 지역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소성입니다. 이제 점점점 사라진다니까요. 용산 하고 싶은데 용산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자양사동 할 수 있는데 아까 투자 금액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소액 투자로 용산처럼 자양사동처럼 뭔가 정말 남들이 다 좋아하는 곳, 그런 재개발지로 달려갈 수 있는 곳,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곳. 자, 이런 희소성의 가치를 아시고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전자산 투자해야 된다 하니까 은행에 맡기신다고요? 제일 어리석은 경우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은행 금리 얼마를 보시고 하십니까? 안전자산은 실물자산, 특히나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그 많은 부동산 중에 소액을 가지고 향후에 미래에 커다란 변화가 있고 나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곳 바로 재개발지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재개발지 중에서도 빨리 갈 수 있는 곳, 시간,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는 곳 모아타운에 투자하십시오. 그런 희소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자들인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1대1로 상담 시청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십시오. 네, 전문가와 함께 소액 투자 계획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고민 주신 문자 사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726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인천 구도심이나 아니면 시흥시 일대 모아타운에 투자 관심 있습니다.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라고 두 지역을 좀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좀 주세요, 이사님. 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그 전인분도 지금 보니까 주안 쪽 얘기하고 이제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이제 재개발지 투자해서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투자 금액이 작은 거죠. 일단 5천만 원, 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 이런 데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나 아까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지금 이분 지금 얘기하시는 게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에 투자하고 싶다. 근데 이거는요. 인천이나 경기도권이 아닌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예,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사실 인천에 아까도 인천시 아까 뭐 구도심 가도 지금 뭐 2, 3천만 원, 5천만 원 이내 투자 있습니다. 시흥도 마찬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제 얘기는 서울 도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를 찾을 수 있다. 왜? 5천만 원 미만 투자라고 해서 가셔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아까 뭐 투룸 빌라라고 치자고요. 뭐 대지 평수 한 6, 7평 정도 되는 투룸을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5천만 원고 투자한 내 투룸 빌라가 이쪽에 구도심 쪽에 있는 인천 쪽에 있는 것과 서울 도심에 있는 곳에 투자를 했을 때 향후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파트가 30평이나 똑같은 걸 받았을 때 얘가 나중에 과연 10억 이상, 15억 이상 갈까요? 그러면 아까 서울 도심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량리 지금 30억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스카이 65층 인근은. 그 적어도 20억, 25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과연 서울 외곽에 있는 이런 곳에 내가 투자금 5천만 원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태야죠. 더 보태셔서 향후의 미래 가치가 크고 내가 시세 상승을 크게 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액에 맞춰서 지역을 선정하지 말고 그래도 서울 도심권으로 투자 계획 세우자라는 조언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또 설명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저희 다음은 바로 또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지금 TV 시청 중이시면요. TV에서는 소리 아예 나오지 않게 좀 음소거 부탁드리고 화면만 보시면서 저희 전화로 좀 말씀 이어갈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네. 돈은 한 1억밖에 없어요. 한 9천만 원. 네. 그래서 이제 뭐 투자할 곳이 있나 싶어서 오피스가 보신 지역이 뭐- 좀 있을까요? 예? 보신 지역이 좀 있으세요? 예, 도심 지역에 있으면 좋고 네. 또 뭐 안 되면 좀 외곽에 해도 좋고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여유자금 1억 정도로 오피스텔 네.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게 네. 투자할 만한 지역이 있는지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바로 네. 전문가의 시각으로 찾아볼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좀 저기 전화가 연결되니까 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지금 네. 오피스텔 한 1억 정도 갖고 투자를 하고 싶다는 얘기시죠? 지금.
예. 그죠? 자, 좋습니다. 1억 정도의 투자면 뭐 충분히 많은데 혹시 도심 내라고 했는데 도심 내면 뭐 어디 시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혹시? 아, 이제 네. 그냥 서울시예요. 아, 서울 시내 도심 쪽에. 예. 예. 사실 지금 시청자님 좀 지방에 살고 계신 분 맞죠? 예. 지방 예. 그 제가 볼 때는 서울에 지금 자주 안 올라오시는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냥 방송만 보시고 지금 투자를 좀 결정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제 맞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위험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자, 1억이란 돈도 정말 소중한 돈인 거고요. 자, 서울 네. 도심에 뭐 이 방송 저 방송 많은 분들이 나와서 뭐 물건도 얘기하시고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방송만 보고 그러실 게 아니라 현장에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그 주변을 반드시 임장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시세도 살펴보시고 과거 10년처럼 아까 남부터미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말 최근에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거기에 일자리가 있느냐 아까 서울 도심이라고 그러면요 1억 가지고 오피스텔 투자할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정말 많아요. 왜요?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려면 원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 3천만 원 뭐 아니면 투자할 수 있어요. 예. 그만큼 투자 금액 1억이면요. 넘칩니다. 예. 그것 뭐 아까 얘기하는 종로 이쪽에 뭐 어디 뭐 동묘 아니면 신설동역 이런 데 가면 원룸 막 복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크게 보이려고 만들어 놓고 예, 전세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능해요. 그러나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만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투자하셔야 된다.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왜 감가상각돼서 내가 3억 주고 샀는데 한 2, 3년 뒤에 3억이 2억 5천원 떨어졌으면 어떡해요. 4, 5년 뒤에 그렇죠. 떨어진다니까요. 아까 남부터미널 보세요. 가격을 내가 산 분양가보다 더 뭐 5, 6천만 원 비싸게 팔겠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분양이 됐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분양가 자체가 그렇죠. 시세와 비슷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아마 요새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왜요? 워낙 시공할 때 이 자재비가 비싸지고 인건비가 비싸졌으니까 내가 3억 주고 샀는데 한 6개월 뒤에는 3억 4, 5천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투자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선생님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월세 때문에 이 월세를 좀 많이 받고 싶어서 월세 받으면서 내 자산 가치도 올라가는 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신 건데 그러려면 오피스텔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오피스텔이 아까처럼 도심에서 진짜 뭐 삼성역이라든가 마곡나루라든가 용산역이라든가 뭐 정말 그 광화문 코앞에 있는 그 역 바로 앞에 1분도 안 걸린 곳에 있다든가 이러면 좀 달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뭐 서울 도심이라고 그래서 지방뿐인데 아까 뭐 어디 동대문을 얘기하고 동묘 앞을 얘기하고 그런 쪽은 서울 도심에도 불구하고 고급 일자리가 없어요. 그 제기동에서부터 신설동, 동묘와 동대문까지요. 종로 5가까지 다 시장밖에 없고요. 그쪽에 큰 굵직굵직한 커다란 회사들이 직결돼 있지 않습니다. 오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투자보다는 좀 다른 곳에 투자를 돌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선생님 같으면 다른 꼭 곳은 무슨 시간을 내서 오셔야 돼요. 그게요. 네, 제가 네네. 지금 만나 뵈려면은 여기 문자하고 예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전화를 해주고 네. 예약을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죠. 여기 자막 나오죠. 2638-3974 예약하시고 시간 한번 정해서 올라오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세요. 네. 네, 정말 막연하게 방송만 보고 이 지역에 그냥 나도 투자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실패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직접 좀 발로도 떼보시고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셔야 할 텐데 저희 언제나 그런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1:1 대면 상담 안내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사님 좀 부탁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방송만 보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장 꼭 보시고 또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도 짚어보시고 정말 맞는 얘기일까 다 비교 검토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산은 지킨 다음에 부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다 부풀릴 건가 가장 빠른 시간 내 시간의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면서 확실하게 달려갈 곳 정말 재개발이 될 만한 곳 그리고 소액 투자로 가능한 곳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으시겠다라는 분들은
지금 나가시는 방송 여기대로 예약을 주시고 오시면 제가 1:1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1,000원 가지고 계란 2개 사다가 내일 하나 사는 거고 지금 1억 가지고 재개발지 투자하다가 내년에는 2억, 3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거.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실물 자산, 안전한 자산, 향후의 미래 가치가 큰 곳, 거기에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방송에서는 쉽게 소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는 내가 모은 돈 1,000만 원, 1억 이게 소액이 아니죠. 정말 열심히 모은 내 돈 더 크게 좀 불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언제든 저희 방송 이후에도 02-2638-3974번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더운 오후죠. 오늘 오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